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구독자분이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귀신의 집 전율미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가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고요.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10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시작한 게 그냥 우연히 커뮤니티로 알게 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무명 배우였거든요. 전율미궁에서 귀신 분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형님 같은 무명 배우들인데, 편의점에서 짠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저에게 같이 전율미궁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를 했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편의점 알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급 보장과 넉넉한 휴일 제공 등에 이끌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전반야엔 귀신 분장을 하고 후반야엔 조명이나 시설 보수와 같은 일을 하는 스텝이었는데, 한국에서 졸업한 대학에서 전자전기를 전공했다는 점이 참작이 돼서 병행하게 된 셈이었죠.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시급을 책정받을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귀신 분장이 리얼한 건 둘째치고 현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여기에 더해 현장 자체가 너무 넓고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인지 직원들 사이에선 괴담이 돌기도 했죠. 같은 파트에서 일을 하던 귀신 역할 여자 직원하고 일하는 내내 대화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나중에 따로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인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직원은 없었다라던가, 수리기사가 시설 보수를 하러 갔는데 귀신 분장을 한 남자 직원이 말을 걸어오길래 이것저것 답을 하고 난 뒤 복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봤구나 라는 반응이 나온다던가 하는 해프닝성 괴담들이었죠. 그날은 제가 후반야의 수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 분장을 한 어떤 여자 직원분이 오셔서 자기가 일하는 파트에 조명이 나간 것 같다고 하길래 직원분 말대로 조명이 깜빡거리는 게 효과를 넣은 게 아니라 약이 다 된 상황이라 배터리 교체하고 점등 확인하고 수리 다 됐다고 말을 하려는데, 금방 전까지 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동안 다른 파트로 이동했나 보네 하고 어물쩍 넘어갔었죠. 그렇게 나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영업을 종료하고 각 파트마다 시설들 점검하고 있었던 제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분장 컨셉이 그런 건지 연신 왼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파트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여자 직원분이 있길래 오늘 영업 종료됐고 시설 보수하러 왔으니까 그만 퇴근하셔도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제 말이 안 들리는 건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기분 나쁘게 킬킬거리면서 하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따지려다가 그냥 저는 다음 파트 보수하러 간다고 하고 빨리 퇴근하시라고 하고 이동을 했고요. 다음날 분장팀에서 한참 분장을 받고 있는데 어제 퇴근 전에 봤던 그 이상한 여자 직원이 생각이 나서 그 파트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던 사유리라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유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길래 설마 걔도 귀신이냐고 물어본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이따가 퇴근하고 맥주나 한잔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제가 그날 배정받은 파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누군가가 다리를 끌면서 생기는 특유의 소음, 그리고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로 어제 퇴근하기 전에 봤었던 다리가 불편한 척을 하는 건지 컨셉인지 모를 여자 직원, 아니 귀신을 말입니다. 그건 점점 속도를 내면서 제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초간격으로 올라오는 오한에 떨면서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쳐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녀는 마치 장면을 스킵하듯 제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분명히 꽤나 거리감이 있었는데 제 느낌상으론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분장을 아무리 리얼하게 한다고 해도 진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장을 한 건 결국 사람인데 진짜는 말 그대로 귀신이니까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몸은 당연히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것도 엄청나게 강한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건 어떤 수를 써서도 풀 수가 없는 수준이란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저를 스캔하고는 갑자기 입꼬리 한쪽으로 올리면서
신입이야? 들릴랑 말랑한 얇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틀어막고 웃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이 나가서 기절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몸을 돌린 그녀는 시시한 놈이었네. 전에 있던 애가 리액션이 좋았었는데 라는 다소 새침한 말투로 중얼거리면서 다시 다리를 절룩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저는 그제서야 안도감과 함께 몸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 뒤에서 나 아직 안 갔는데?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그 기괴한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벽면에서 나오는 걸 본 걸 끝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교대하기 위해 파트로 오던 다른 직원이 발견해서 휴게실로 옮겨질 수 있었고요. 그날 저는 아침에 약속했던 대로 사유리와 역 근처의 식당에서 야끼니쿠에 맥주를 한잔 했는데 그녀는 오늘 네가 기절해서 휴게실로 온 이유가 역시 걔를 봤기 때문이겠지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가 불편한 귀신, 그녀의 생전의 이름은 나코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부모님을 여인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한 기획사로부터 캐스팅되어 배우 연습 생활을 시작했지만 데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시급이 센 곳을 찾다가 전율미궁의 분장팀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처지인데도 특유의 밝은 성격 덕분에 그녀의 주변엔 늘 사람이 많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사유리 역시 그녀를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가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한 달여쯤 시간이 지나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건지 목발조차 없이 다리를 절룩였다고 해요. 다들 오랜만에 출근한 그녀가 다친 모습으로 있으니 걱정과 함께 많은 위로를 했는데 그럼에도 예전의 그 밝은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유리가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사유리에게만큼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었던 나코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유리는 적잖이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코가 소속된 기획사는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소규모 회사로 그곳의 대표가 유독 자신을 끈적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어렴풋이 알고 대표를 일부러 피했는데 어느 날 데뷔 일정이 잡혔다며 그녀를 집무실로 부른 대표가 그녀를 결박한 뒤 몹쓸 짓을 해놓고 그대로 사택으로 데려가 한 달 동안 감금을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코는 이틀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로 나코가 근무했었던 파트에서 그녀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어차피 그녀가 나를 점 찍었으니 계속 날 괴롭힐 텐데 여기서 일을 더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말하곤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 불쌍한데 왜 그 화풀이를 엄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그 나코라는 사람 생각보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전율미궁, 기네스에도 등재된 유명한 귀신의 집이죠. 역시 어느 나라, 어느 귀신의 집이던 간에 저런 류의 이야기나 괴담은 똑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